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제는 여러분들과 전류 밀도와 연속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파트는 전류 밀도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쭉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 자체를 먼저 잠깐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 유동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고 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전류 밀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말로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확대시켰을 때 바로 다음과 같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요. 여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다시 이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연속 방정식을 유도를 할 건데, 위에 있는 말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여기를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를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두 가지씩, 한쪽은 이렇게 전개를 하고 이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개를 해서 양쪽을 같다라고 놓고 나서 연속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유도되나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름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의미 자체를 먼저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도면 뭐 틀림없이 엄청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먼저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배우기 전에 논리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됐냐면,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서 전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아직까지 자유공간 속에서 전기장이나 전위 또는 에너지 문제를 다뤘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계산을 했던 게 자유공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자유현상 중에서는 완벽한 진공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자유공간 속에서 우리는 전하를 다루고, 전하를 정의를 했고, 그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다루고, 전기장과 관계가 있는 전위를 다루고, 그리고 다시 그거를 에너지의 개념으로 확대를 해서 아직까지 논리전개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물질 속에서의 전기 현상을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요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우리는 그 중에서 도체와 절연체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개념 자체를 확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제 그 물질 자체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 전류를 어떤 입장으로 볼 거냐면은 정상전류 입장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정상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전하는 틀림없이 시간에 따라서 이동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전류의 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이동해 가는 게 전류의 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상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전하량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 전류의 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사고실험 모델을 들었을 때 여기서 전하가 이동해 갈 때 여기에 있는 총 전하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경우인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는 차후에 다루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이해를 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그림 두 개를 여러분들이 실험 모델이잖아요. 여기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 특징은 이거예요. 처음에는 전하의 흐름을 고려를 할 건데 그 흐름 중에서 일부 구간을 따서 이렇게 고려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구간을 이렇게 논리 전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전개를 시킬 때 우리가 유동속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는 표류속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하는 실제 이것처럼 이렇게 직진을 못해요. 직진을 못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고 이쪽 과정을 논리 전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시켜봐요. 시켜봤어요? 자, 그러면 말을 이어서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유동속력까지 설명을 해보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 보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동속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머릿속에 개념 정리가 됐을 텐데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도선이에요. 도선의 단면적인 건데 실제 전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선 속에서 그대로 직진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직진을 못해요. 못하고 전자는 좌충우돌하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원자들하고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떠밀리다시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식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마치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면서 떠밀려서 가듯이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런 식 상황으로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그때 속도를 우리가 유동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한 번에 앞으로 쭉 직진하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계속 랜덤 모션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서히 앞으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속도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어요. 1초당 몇 미리 정도밖에 못 갈 정도로 아주 늦게 움직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단은 유동속력
속력으로 전하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으로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위쪽으로 돌아가서 일단 전하는 바로 그렇게 유동속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유동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기호로 쓸 때 저는 V, 속력이니까 V라고 하는 기호를 쓸 테고 거기에다가 유동속력 또는 표류속력을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호, 낙자를 따서 D자를 붙일게요. 그래서 V의 D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여기는 V의 D로 써있는 여기가 유동속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개념 이해를 했죠? 자, 그리고 위쪽 그림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총전하량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전류를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두 선이에요. 그리고 두 선의 단면적을 S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전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만큼 델타 T만큼 이동해 올 때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상 전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하량 자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동하는 거리를 델타 T만큼 이동하는 거리를 델타 S로 이만큼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 자체는 이해가 갔죠? 그리고 전하는 이때 유동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총전하를 눈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총전하를 만약에 Q라고 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틀림없이 이 안에 전하가 Q는 단일 전하예요. 단일 전하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N개 있다라고 쓰면 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N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만큼 부분을 기호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전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하가 가로가 아닌 지금 이만큼 부분을 기호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가 N개만큼 있을 테고 그리고 단면적을 통과를 할 거예요. 단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를 S로 썼어요. 그러니까 S라고 하는 단면적을 통과를 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틀림없이 부피를 가지고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적 자체가 단면적이 쭉 하고 이동을 할 거예요. 그 길이를 여기를 델타 X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델타 X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이만큼은 부피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념을 확대시켜보죠. 어떻게 확대시킬 수가 있냐면 델타 X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시간이 들어가고 속도가 들어간 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S라고 하는 이동 거리는 V에다가 T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V라고 하는 자체는 속도고 T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 S는 VT예요. 속도에다 시간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델타 X만큼 이동해 오는 동안 여기에 속도하고 시간의 곱으로 이렇게 곱한 텀을 여기가 우리가 공간에 대한 텀을 이렇게 시간과 속도에 대한 텀으로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어요. 물론 두 개의 차원이 서로 지금 같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을 해요. 왜냐면 이쪽의 속도는 여기는 미터/초 초일 테고 여기 뒤에 초가 있으니까 초 없어지면 미터만 남는 거고 이쪽도 차원이 길이에 대한 차원, 미터니까 길이에 대한 차원인 거죠. 이쪽도 길이에 대한 차원 L만 남는 거고 이쪽도 길이에 대한 차원 L만 남기 때문에 두 개의 차원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성립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바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델타 X라고 하는 자체는 VT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작은 거리를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작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시간 동안 작은 거리를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속도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 속도가 전자가 여기 밑에서 설명했던 드래프트 벨로시티로 움직이는, 다시 말해서 유동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여기서 유동속도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 전개가 이해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총 전하량을 이렇게 구했어요. 이만큼 시간 내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평균 전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할 거예요. 그러면 평균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전류는 정의 자체를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전류는 전하가 이동하는 거예요. 대신 전하가 이동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가 시간이 변하는 동안 이동했어요 라고 써주면은 전류의 정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전하가 시간이 변하는 동안 이동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여기 이동한 총 전하라고 하는 자체를 위에서 구했어요.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되면은 뭐가 약분돼요? 시간이 이렇게 약분되죠. 그래서 여기가 전류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식에서 여기 시간만 이렇게 없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평균 전류를 구한 목적 자체가 뭐냐면 전류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류는 전류인데 개념이 밀도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단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위에서 구한 평균 전류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식자체 내에서 여기 보면은 면적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식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캐리어 운반자라고 해요. 캐리어 운반자라고 해서 N하고 여기 전하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는 여기 유동 속도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이만큼 부분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구한 전류 밀도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바로 그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식자체를 쓸 때 지금 어떻게 쓴 거냐면은 이거를 이쪽에 스칼라량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실제 여기 보면은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벡터량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벡터로 이렇게 바꿔주면 전류 밀도가 원래는 벡터 물리량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텀, 여기 n하고 q가 들어가 있죠. 여기 숫자 n하고 q라고 하는 값 자체가 이게 전화는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플러스 전화가 있을 수가 있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그 전화를 이렇게 묶어서 써주면 되는 거고, 실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만큼 부분이 최적 전화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최적 전화 밀도에다가 여기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류 밀도에 대한 여기까지 개념을 이해를 했고, 이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는 이제 다시 일반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뉴턴 토기법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ds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넘겨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차분으로 써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적분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걸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기에서 똑같이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방금 전에 이쪽에서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도 여기도 방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면적 벡터 방향이 우리가 이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벡터로 이렇게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이에요. 그래서 두 벡터를 곱해가지고 스칼라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곱해줘야 돼요? 이거는 내적 형태로 곱해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곱 형태로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트 프로덕트를 이렇게 취한 거예요. 그래놓고 양쪽을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일반화된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전류 밀도에다가 도트 프로덕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면적 자체를 잘게 잘라서 면적 벡터로 만든 이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S면을 통과해서 흐르는 S라고 하는 S면을 통과해서 흐르는 총전류가 되는 거예요. S면은 이 면이 되는 거고, 여기를 통과해서 나가면 총전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눌리전개를 한번 해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여기서 쭉 해가지고 눌리전개를 여기까지 해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쭉 한번 눌리전개를 해봐요. 눌리전개 했어요. 그랬을 때 이런 걸 눌리전개를 할 때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사고 실험 무대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여기 전화가 움직여요 라고 한번 그리고, 그리고 전화는 실제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전화가 곧바로 직진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좌충우돌 하면서 유동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들은 이만큼 부분을 기호 처리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류 밀도까지 금방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틀림없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다음 주제에서 어떤 걸 논할 거냐면, 전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실제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처럼 대류 전류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전도 전류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변이 전류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구체적으로 대류 전류하고 전도 전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변이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쪽은 맥스웰의 마지막 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후에 나와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 부분만에 따로 주제를 잡아서 다룰 거예요. 이렇게 개념 자체를 이 뒤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대류전류, 전도전류, 변이전류에 대해서 전류 밀도식을 간단하게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다음 주제에서.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다음 주제인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보고, 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뭐를 할 거냐면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를 유도를 해볼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식인 거예요. 이게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속 방정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전자기 이쪽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 하면 전자기학을 배울 때 말고, 혹시 역학 같은 걸 배울 때 유체역학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유체역학 속에서 유체의 정상 흐름 같은 걸 다룰 때 암시하고 똑같아요. 구조 자체가.
만약에 유체역학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때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은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는 혹시 모른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요 앞에 나와 있는 사고 실험 모델, 쉽게 말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만 하면, 실험 모델을 이해만 하면 여기가 별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위에 있는 말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 진짜 상수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식 자체가 도대체 뭘 뜻하나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지금 이해들을 한번 해봐요. 이해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 사고 실험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사고 실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폐곡면을 생각을 해요. 폐곡면을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전하가 잔뜩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까지 생각을 했죠? 폐곡면을 생각을 하고 어떤 공간에 전하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전하가 이동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전하가 이동하는 게 아까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하가 폐곡면 안에 들어있던 전하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보존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틀림없이 어떤 폐곡면 안에 남아있던, 폐곡면 안에 원래부터 있던 전하하고 만약에 양전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양전하하고 그 양전하가 흘러나가면서 전류를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빠져나간 전하하고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전하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는 전하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개인 거예요. 안쪽에 있던 전하가 엉뚱한 데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바로 그 조건 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을 거고, 이제 위에 있는 말에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전하가 보존되는 개, 이게 전하랑 보존 법칙, 다시 말해서 전하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는 소리인 거예요. 거기에서 폐곡면을 통과하는 전류를 고려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폐곡면을 통과를 해서 전류가 흐르려면 틀림없이 폐곡면 안쪽에서는 전하가 있어야만 됐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기호 처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고 실험을 이해를 하고, 지금 제가 들었던 사고 실험을 이해를 하고 진짜로 이 식이 되나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식은 어디에서 왔어요? 이 식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여기서 구했던 전류와 전류 밀도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이 식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단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여준 이유는 뭐냐면 전하가 있는 부분을 다 감쌌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식까지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하나 사고 실험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만큼 부분을 봤을 때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지 않아요? 틀림없이 봤었죠? 여기를 기호를 약간 바꿔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류 밀도라고 하는 자체를 전기당 2로 바꾸게 되면은 이거는 뭘 뜻해요? 만약에 여기만 전기당으로 바꾸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배웠던 자유공간 속에서 전기당을 다룰 때 나왔던 식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부분이 전기당의 손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당의 손속이라고 하는 자체를 기호를 부사의로 쓴다라고 한다면 전기당의 손속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기당을 이렇게 써주고 도트 프로덕트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쪽에 면적을 잘게 자른 면적 벡터와 스칼라 프로덕트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전기당을 전체를 감쌌어요 라고 이렇게 붙여줬었어요. 생각나요? 그러니까 전기당의 손속 개념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는 이 개념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이 부분 논리전개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매개체를 찾았어요. 어떤 실마리를 찾았냐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 전기당 손속과 유사하다라는 개념을 이제 머릿속에 정립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마치 이쪽은 전류의 손속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어떤 폐곡면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중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전기당 쪽으로 들어와서 원래 전기당의 손속은 누가 만들었었어요? 전기당의 손속이라고 하는 자체는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들었었던 거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으로 나가는 전류라고 하는 바로 이만큼 부분은 누가 만든 거예요? 안쪽에 있는 전하가 만들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기당 손속과 전류 손속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유사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 이걸 가우스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가우스 법칙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은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쪽에 있는 전하가 바깥쪽으로 전기장에 손속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연속 방정식을 만들 때는 어떻게 논리를 전개를 시키면 되는 거냐면, 안쪽에 있는 전하가 이동을 하면서 바깥쪽에 전류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플럭스라고 하는 개념을 확대해서 가우스 법칙을 만들었는데, 가우스 법칙일 때는 이때 전하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 우리는 전기장과의 관계를 논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류 문제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전하가 흘러서 나가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틀림없이 전하가 이동해 갔어요 라고 한다면 회곡면 면에 회곡면을 이만하게 잡을게요. 이 안에 전하가 있었어요. 근데 전하가 이동해 간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전하는 시간에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 자체가 바로 다음과 같이 돼요. 등호를 중심으로 바로 여기가 뭐냐면, 안쪽에 있는 전하가 Q인이라고 썼잖아요. 이는 안쪽이에요. 안쪽에 있는 전하가 시간이 변하는 동안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감소하면서 뭐를 만든 거냐면 전류를, 바깥 공간에 전류를 만든 거예요. 그 부분 자체가 이만큼 표현이 돼요. 이 식은 여기서 유도를 했던 식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까지 논리 전개를 해봐요. 두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안쪽에 있는 전하가 시간이 바뀌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감소를 하며 바깥 공간에 전류를 만들었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겼죠?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논리 전개를 해서, 다시 말해서 상상을 해서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체계를 한번 구성들을 해봐요. 그 다음부터는 상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린 것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부터 논리 전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묶여있는 거는 여기 왼쪽 항 그리고 오른쪽 항을 전개해 나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인 거예요. 첫 번째, 여기는 어떻게 전개한 거냐면 발산 정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발산 정리를 벌써 여러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발산 정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은 전류 선속인 거니까, 그렇죠? 전류 선속을 다 더한 거는 이쪽에 전류 밀도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쪽이 장이겠죠? 이 장 자체가 총 발산해 나가는 부피를 다 적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발산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오른쪽 텀은 어떻게 전개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총 전하라고 하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되겠죠? 총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최적 전하 밀도를 부피에 따라서 다 적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총 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최적 전하 밀도, 여기 로 V라고 썼어요. 최적 전하 밀도를 미소 부피에 따라서 다 적분해주면 전체 총 전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이동해 가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소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줘서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 최적 전하 밀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식이 어떻게 나왔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그러면 원래 이 두 식은 어떻게 됐었어요? 바로 위 식, 여기를 보게 되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쓴 식과 마지막 결과치 이만큼은 서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개가 등으로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식이 같으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두 식이 같으려면 이만큼 부분, 전류 밀도의 발산이라고 하는 이만큼 부분과 여기 최적 전하 밀도가 시간에 대해서 감소하는 이 부분 자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고 우리가 이거를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여기를 사고 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수학식을 통해서 여기를 지금 한번 유도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유도들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간단하게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측, 이쪽은 뭐라고 의미 부여를 하면 좋을까요? 이쪽은 이건 뭐죠? 여기는 로 V라고 하는 자체가 최적 전하 밀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 전하 밀도가 시간에 대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최적 전하 밀도의 시간 감소율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왼쪽에 있는 텀은 뭘 뜻할까요? J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 밀도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미소 최적 요소에서 흘러나오는 최적 단위나 전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같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단위 전하량이 어떤 표면 S를 통과해서 흘러나오는 만큼 그 안에 있는
전하는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하 자체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했듯이 이 식 자체는 여러 가지에 쓰여요. 여러분들 유체역학 같은 걸 배웠다라고 한다면 유체역학 또는 배울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유체의 정상 흐름을 같은 걸 다룰 때 똑같은 이렇게 연속 방정식 자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식은 한번 숙제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체적인 논리전개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고 핵심 포인트가 뭘까, 핵심 사항이 뭘까를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핵심 사항은 이걸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전류 밀도라고 하는 이 식 자체를 이렇게 유도를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은 유동속력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사람이 인파가 많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부딪히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도전 속에서 전하도 바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동속력으로 전하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고려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도선 모델에다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총전하를 먼저 결정을 했어요. 총전하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전하가 n개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은 부피를 통해서 움직일 거예요. 부피를 여기가 S라고 하는 면적하고 이만큼 길이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부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하가 n개만큼 부피 속을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게 총전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S = VT라고 하는 식에서 여기 S라고 하는 길이를 우리가 속도와 시간에 대한 통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속도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설명한 여기는 유동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식을 바꾸고, 그리고 그 뒤에 평균 전류를 구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여기가 없어질 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가 전류 밀도를 정의를 했어요. 목적 자체가 전류 밀도를 정의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구한 전류에서 밀도기 때문에 면적을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면적 부분이 없어지고 나서 남는 틈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류 밀도를 벡터 형태로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왜냐면 속도가 벡터일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가로 안에 NQ가 있는 텀으로 들어가요. 근데 실제는 이만큼 부분이 여기가 최적전화 밀도를 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전류 밀도의 정의를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전류 밀도를 이쪽은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양쪽을 이렇게 변수를 분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적분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류라고 하는 자체가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전류 밀도도 이쪽에서 벡터라고 했고, 면적도 면적 벡터, 여기도 벡터예요. 근데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량이 나오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전곱 형태를 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류 밀도와 전류 사이의 관계를 구한 거예요. 이게 일반화된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S면을 통과해서 그러는 총 전류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연속 방정식 자체를 유도를 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연속 방정식을 유도를 할 때 여기서 꼭 여러분들은 전기당 선수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수속 개념하고 전기당의 선수속 개념하고 그리고 전류 선수속 개념을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기당 선수속일 때는 안쪽에 있는 전하가 어떤 폐곡면 안에 안쪽에 있는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기당의 손속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폐곡면 안에 전하가 있고 이 전하가 이동해 가면서, 전하가 이동하면 전류가 흘러가는 거니까 이동해 가면서 바깥 공간에 전류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걸 표현한 게 여기 있는 이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식이 안쪽에 있는 전하가 바깥 공간에 전류를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전하는 이동해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양쪽에다가 한쪽에는 발산 정리를 써서 식을 썼고 한쪽은 총전하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윤리전개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양쪽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같으려면은 두 식이 이렇게 같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최적전하 밀도의 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자체가 실제는 이쪽에 있는 변화가 감소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아요 라고 하는 연속 방정식을 이렇게 유도해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정리들을 해보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꼭 한번 정리들을 해봐야 돼요. 다음 주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전류의 종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대리전류 그리고 전도전류에 대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리고 변이전류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줄게요. 이 변이전류는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맥스웰의 네 번째 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세 가지 개념 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유도를 해줄게요. 그리고 변이전류는 자기장까지 배운 후에, 그 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고들 많이 했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